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녹십자 랩셀입니다. 코드번호는 144510이고요. 현재 12월 1일 화요일 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녹십자 제가 거의 매일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 또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매도 시점을 모르겠다, 약간 그래서 좀 약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또 다른 전략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사실 저 혼자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매도하지 못합니다. 예. 왜냐면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딩이란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딩, 예. 트레이딩이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느 지점이 가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는데 그 종목을 사는 이유는 좋아서 사는 거겠죠? 아니면은 주가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사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사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라고 하죠. 근데 바이. 근데 내가 생각한 구간까지 갔을 때 팔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서 팔거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꺾였을 때 팔거나, 약간 다양하게 이제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청산을 할 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는 거는 이제 5일선이 깨지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21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파동을 활용해서 이제 청산 구간을 좀 설정을 하면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뭐 사는 것도 여러분이 결국에는 사는 거고, 만약에 결국에는 어떤 지점이 갔을 때는 산다는 거는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서 팔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이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도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또 많은 댓글이 달려주셨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단순했죠. 여기서 이제 NK세포 치료제에 대한 간암 임상 2A상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검체 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 물류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예,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11월달 이때부터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서 터질 거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죠. 네, 다른 문제였는데, 어쨌든 최근 이제 백신, 이제 화이자 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콜드 체인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10월달, 12월달, 11월달에 이제 만약에 화이자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콜드체인 쪽은 계속해서 이제 10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수혜를 그때 당시에 처음 움직였던 게 이제 대한과학, 일신바이오가 처음으로 움직였었는데, 저는 좀 물론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가 대장주였지만 좀 대형주 쪽에서 이제 녹십자 랩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 물류 쪽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홈페이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물류 인프라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었죠. 예, SK라는 기업도 있었고, 대형 SK,
그리고 동아소시오 홀딩스, 예,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정도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추세도 잘 나왔던 것 같고, 뭐 오늘은 5일선 정도를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어제도 이제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달 6층, 네, 6층이라고 하면 6만원이겠죠? 네, 그리고 5개월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도가 문제군요. 네, 그리고 요즘 녹십자 랩셀 공부가 재밌어지네요. 기술적 분석 또는 모멘텀을 잘 설명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유통을 언급하셨던 다른 종목들 차트 관점에서 좋게 보고 매수했는데요. 결과는 나름 선방했다. 오늘 동아소시오 홀딩스라는 회사가 좀 괜찮았죠? 네. 그리고 공부를 더 하시길 네,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 이날이었죠. 11월 9일 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리뷰를 했었죠. 예, 어느 정도 이런 쌍바닥 관점이나, 예, 이런 쌍바닥 관점이나 어떤 5일선이랑 21선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순간을 좀 약간 포착을 하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슈팅을 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잘 상승을 해줬고, 이후에 여러 데 구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해볼 만한 자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세 자리 정도, 예, 세 자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을 그때 당시에도 근데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변동성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치를 잴 거냐라는 거였죠. 예. 수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사이클은 이 정도의 변동성을 한번 열어두면서 한 60% 정도의 변동성을 한번 재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이 정도 구간에서 60%를 쟀을 경우에는 이 저점을 재는 게 맞겠죠? 이 저점을 재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65% 정도 나왔어요. 네. 이 정도의 변동성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7만원대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비중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축소를 하는 관점. 그리고 나머지 뭐 한 60%에서 70%는 솔직히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다라고 하면은 홀딩해도 되겠죠. 예. 당연히 저항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어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N파동에 기반을 해서 이 정도로 분석을 했던 거죠. 예. 잘 저항 받을 만한 구간에선 저항을 잘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좀 어려운 분석은 아니었죠. 네. 이런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어요. 네, 수렴을 했고,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는 여기 7만원 부근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네, 한 번 정도 저항을 이 정도의 변동성이 이제 피보나치로 보시게 되면은 이 저가적인 부분과 이 고가 있을 때 되돌림을 어디까지 줬는지 제가 재드렸는데 한 80% 레벨까지, 그러니까 이 저가와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승폭의 80%까지 되돌림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럼 80%까지 되돌림을 주게 되면은 보통 이 고가와 또 이 저가의 127.2%가 보통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보통. 예.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희석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저항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이게 눌릴 시에는 또 매수 관점이 맞겠죠. 예. 눌리면 매수 관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저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도 수익인데 수익보다는 내가 손실을 줄이는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를 했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수익을 줬어요, 예상대로.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익 챙긴 걸로
또 이제 비중 확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량 늘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위로 이제 만약에 주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제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은 그런 부분이었죠. 예, 주봉이나 월봉이나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으니까 좋게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전에 이제 저항이라고 해볼 만한 가격대가 지지 받아주는지 보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돌림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이제. 예.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는 또 다른, 이렇게 눌렸을 때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가 있죠? 특징은 이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크기가. 매도세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 어느 정도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매수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떤 뭐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양봉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네. 아니면 어떤 매물대적인 요인들은 또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겠죠. 네. 그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한 7만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내려오게 됐을 때는 내가 또 어디서 매수를 받을 것인지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최근의 매물대, 최근의 매물대 이렇게 돌파는 어쨌든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한 네다섯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차례 이제 저항을 받던 라인을 지금 돌파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아마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저항받을 만한, 여기서 왜 저항이 여기서 떨어지는지는 설명을 했죠. 네, 이 정도의 변동성이 이미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청산이 나가는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지받아주는지 보면서 아마 접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고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죠. 월봉을 정도로 보시면은 한 8만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면서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8만원대, 8만원대까지는 열어두면서 보는, 8만원대나 아니면은 한 7만원대 후반 가격대들 열어두면서 보긴 할 텐데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예를 들자면 분봉에서 나는 여기가 지지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 매매. 근데 확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더 어떻게 지지하는지 볼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쌍바닥의 형태로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역회된 숄더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시그널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지지선이 되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봉상에서 62,600원에서 65,000원대 가격대. 근데 5일선을 물론 이제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지 구간으로서 해석을 하거나 5일선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살짝 깨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아 준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은 한 이 정도 피드백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송을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